이번 예술가는 어떤 분일까요? 충청남도 논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곳곳에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 정겨운 시골 마을이네요. 전형적인 시골길이다가 이제부터 숲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이구 두릅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저기 계곡도 있네. 야 정말 좋다. 어우 시원해. 아, 이제 정말 여름인가 봐요.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네요. 아 여기 모이가 많네. 아, 자 한번 보자. 이게 저기 우리 나물이나 이게 쌈 싸먹는 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뿌리 같은 경우에 기침 멈추는 거기 진해제용으로 많이 썼다고 해요. 어우 이게 많은데 이게 좀 따갈까? 아유 좋다. 이게 어머니가 많이 해주셨던 건데 아유 이게 참 이렇게 보니까 또 좋네. 응? 소사님 갑자기 왜 한국 기행을 찍고 그러셔? 아이고 그만 뜯으시고 집 담고 하셔야지. 소장님! 소장님! 예?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이게 저기 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이 집이었네요. 네. 제가 이게 눈이 팔려가지고 집을 못 봤어요. 보약에만 눈이 어두우셨어요. 예. 저희가 그리로 갈게요. 예. 이 집이구나. 숲속의 새둥지 같기도 하고 요새 같기도 한 집이네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멀리서 오셨죠? 아유, 뭐 가까운데요, 뭐. 아 이거 제가 뜯은 건데 오늘 점심 우와. 식사 때 드세요. 아, 이거 우리가 뜯어드려야 되는 건데 손다 뜯으셨네. 아유, 근데 아. 지쪽에 있는데 제가 계신 줄을 몰랐네요. 뒤로 오셨는데도 정확하게 찾으셨습니다. 네. 뒤로 오셨어요. 여기가 그러면 네, 저희도 뒷마당입니다. 뒷마당이 되는 거예요? 네, 저 위쪽이 저희 마당이었구나. 집이고요.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네네. 녹음들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계곡을 품은 이 화려한 숲이 뒷마당이면은 그럼 앞마당은? 와, 양지 바른 잔디 정원이 넓다랗게 펼쳐져 있네요.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그림 그리는 수채화 작가 김수산나. 그림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드로잉 작가 김용대입니다. 40년 가까이 입심실을 운영했고 아내도 그 초창기부터 같이 합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완전히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아내 수산나 씨는 수채화가인데요. 채소와 풀꽃과 같은 정물부터 우리 주변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왔습니다. 어머나, 나 진짜 양배추인 줄 알았어요. 남편 영대 씨는 소묘화가. 영대 씨는 수산나 씨가 자신과 함께 걸어갈 사람이라는 걸 글쎄 첫 만남에 알아봤다네요. 저는 이제 약간 운명론을 좀 믿는 편이에요. 아내가 처음으로 화실에 와서 첫날이었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근데 그거를 줍는 걸 보는 그 순간 농담 같지만 띵 하면서 갑자기 어쩌면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줍는 거여서 뭘 떨어뜨리고 줍는데 그렇겠죠.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꽉 차면서 사라졌어요. 사실은 수백 번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게 시작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는걸? 어떻게 대답하지? 무조건 콜. 그리고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학원을 운영하며 수십 건의 미술 교재를 집필하는 등 일가를 이루었지만은 전업 작가에 대한 갈증이 늘 따라다녔다죠.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하면서 드디어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인생 마지막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 이름을 참중나무 집이라 붙였는데요.
원래 저희가 주인이 아니라 그렇죠. 예, 나무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네. 얹혀 사시는. 뭐 정말 그렇죠. 네네. 자연에 얹어 사는, 빌어 사는 네. 그런 건데 서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아, 그래야죠. 네. 한때는 이 지역 유지의 집터였다는데 수십 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 대나무 숲으로 바뀌어 있었다죠. 부부는 또 한 번 첫눈에 반했답니다. 와서 본 날부터 그날부터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 계곡이랑 언덕에 있는 요 땅이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고요. 온통 요 생각뿐이었어요. 밀당을 모르는 부부는 흥정도 없이 바로 계약을 했다네요. 땅도 운명이었던 거죠. 아, 기가 막히죠? 네. 이 집이 이곳이 절정이네요. 맞습니다. 요 뒤도 멋있었지만 네네. 이건 아무래도 앞이잖아요. 전경. 네네. 이게 바로 앞에 산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면부로 이렇게 병풍이 이렇게 쫙 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남쪽으로는 햇살이 가득하고 북쪽으로는 울창한 숲과 계곡이 펼쳐지는 100만 불짜리 땅 위에 지은 그림 같은 집. 경사지를 이용해 만든 2층 집인데요. 주 생활 공간이 2층에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거실과 부엌, 공용 공간이 나오는데 어머나 이 집도 앞뒤 양쪽으로 통창을 내셨네. 요즘 예술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집짓기라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 예전에 살림집을 보면 이 거실이라는 게 어디 대청마루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앞도 열려 있고 뒤도 뒤도 열려 열려 있고 있고. 이게 맞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아 맞네 한옥 대청마루. 덕분에 서로 다른 양쪽 풍경도 볼 수 있고 바람골이 만들어져 여름에 아주 시원하다죠. It was just two lovers sitting in the car. 근데 저희는 쇼파를 뭐 기댈 데도 없고 네. 뭐 그 저희가 이제 화가인데 그림을 뭐 딱히 걸 데도 없고 그래서 그게 옳은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뷰가 기가 막히고 네. 이렇게 양쪽에 창을 이렇게 내면서 네. 이쪽은 커튼도 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요 뷰가 보물이니까 네. 그걸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 풍경이 보물이에요. 네. 설계사가 얼마나 북쪽을 좋아했는지 숲 한가운데 붕 떠있는 느낌이 들도록 발코니도 길게 뽑았습니다. 자기 주장 확실했던 이 집 설계사는 부부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데요. 아하 오빠. 이게 뭐야? 아이 박효진이 너 어. 스포츠 사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요거 가서 한번 참고해보라고. 에헤이. 우와. 잘 지냈어? 야, 잘 갖고 왔네 이제. 잘 가꾸기는 무슨. 이래 작품을 아주 뭐 잘 갖고 넣어가지고. 그래 이쪽으로는 창에 빗물이 아내 수산나 씨의 친오빠 건축사 김종일 씨입니다. 동생 집 지으며 강제 다이어트를 좀 하셨다네요. 안녕하세요. 화가 김수산나의 오빠 김종일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공감리도 하고 때로는 지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뱃살이 쭉 빠졌는데 그리고 요즘 배가 나오니까 동생이 농담 삼아 오빠 내가 집 한 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화가 동생과 건축사 오빠. 언젠가 작업실을 지어주마 했던 학창시절 약속을 이제야 지킨 건데요. 건축사로서도 매우 욕심이 나는 땅이었답니다. 경사가 졌으니까 우리가 보통 필로티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박스를 얹어 놓으면 이 박스가 산에서 쭉 뻗어 나가는 듯한 그런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제 동생이 눈이 커요. 그래 보통 눈을 그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의 창은 바로 그 건물의 내부 공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큰 창을, 뷰가 좋은 창을 내 동생 큰 눈처럼 여기저기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그 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 주택입니다. 아, 그래서 이 집에 창이 이렇게 많았구나. 두 분 우애가 참 기쁘시네요. 부럽다. 그 중에서도 네. 오빠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 있어요. 화가 동생의 집 짓기. 오빠가 가장 공을 들인 공간은 이 집 가장 서쪽에 있는 수산나 씨의 작업실입니다. 어유, 북쪽에서 서쪽 그리고 남쪽까지 3면의 창을 다 내셨네. 그런데 창이 많으면 햇볕 때문에 미술 작업에는 별로 좋지 않다죠. 그래서 오빠는 창을 많이 내는 대신 처마를 길게 빼서 직사광선이 들이치지 않도록 배려를 했고요. 또 보물 같은 북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만들었죠. 공사가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네. 오빠가 이렇게 와보라고 하더니 어디서 구해왔는지 플라스틱 의자 하나를 놓고 저보고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이 높이를 수야 네 그 몸에 눈높이 앉아서 작업할 때 눈높이에 맞출 테니까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 보이면 좋은지를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이 창 높이가 결정이 된 거예요. 어머나 섬세하셔라. 이 공간은 동생 수산나 씨의 동선과 키에 맞춰 현장에서 설계도를 수정해가면서 만들었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침대에 세면대까지 갖춘 완벽한 작업실. 평생 열심히 일한 동생이 자신의 작업에만 몰입하길 바라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한 오빠의 마음이 담긴 공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업실 갖는 게 꿈이었어요. 막 어디 큰 건물에 은행 뭐 이런데 계단 참만 봐도 와, 나중에 저 정도 공간만 있어도 작업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하는 정도로 열망이 있었거든요. 보이는 것만으로도 가득하게 행복감이 차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것을 이렇게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바깥이 너무 아름다워서 작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자꾸 불러요. 바람이 이렇게 좋은데 뭐 해야지. 햇빛이 따끈한데 계속 자연이 또 부르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재밌어요. 호기심이 생겨요. 바람의 노래도 듣고 얼굴을 간지리는 햇살과 논이는 오후. 불꽃, 나무와 숲의 생명을 그리는 수산나 씨에게 이 숲속 집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곳이라죠.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내 몸에 꼭 맞는 맞춤복 같다는데 오빠가 동생에게 편안하고 예쁜 옷을 선사해 주셨네요. 저는 그냥 하면서 오빠가 네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할 거야. 뭐든지 자주자주 얘기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뚝딱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게 경험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오빠께서 그만큼의 그 연륜을 가지고 경험을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건축사 오빠도 믿고 맡겨준 동생 부부 덕분에 건축적 시도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수채화로 남겼는데요. 이런 남매 또 없습니다. 눈이 큰 동생 생각하며 작업실뿐 아니라 모든 공간에 아낌없이 창을 냈는데요. 어머나, 여기서는 반신욕을 하며 숲을 볼 수 있겠네. 아우, 정말 부러워요. 현관 중문을 열면 맞닥뜨리는 풍경도 그림이 아니라 창이랍니다. 창이 크게 되면 가장 불리한 게 단열 문제거든요. 네. 여기 단열은 어때요? 겨울에도 거실에는 보일러를 안 틀어도 돼요. 그 정도요? 전혀요. 네. 네. 잠깐만 틀어놓으면 네. 그게 하루 넘게 갑니다. 동생 부부가 살 집인데
디자인만큼이나 기능적인 부분도 꼼꼼히 챙겼다죠. 나무 누버로 덮여 있지만은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집. 내단열에 외단열까지 꽁꽁 뚫렀고요. 보통 패시브 주택에 들어가는 시스템 창호로 마무리를 했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 좋은 빗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닫아놓으면. 네. 그래서 비를 만나려면은 항상 창문을 열어야 되더라고요.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감성을 해치는 부분이 생겼네요. 맞습니다. 또 중간중간 미닫이 문을 만들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문을 닫아 냉난방할 때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신경을 쓴 거죠. 또 북서쪽은 길게 뻗은 처마에 맞춰 발코니 회랑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무려 33m. 오빠의 큰 그림이었답니다. 오빠는 저희가 나이 들어 갈 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네가 나이가 많이 들고 운신하기가 어려울 때,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는 것이 힘들 때, 그때 여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에 상관없이 쭉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고 즐기고 건강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마음이 찡했어요. 건축 역시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일. 오빠에게 이 집은 동생을 위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오빠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좋아. 안 나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껌뻑 속죠. 내가 잘했구나 뭐 이런. 근데 잠깐만요. 남편 작업실은 어디 있나요? 설마 동생 작업실만 만든 건 아니겠죠? 작업실 가야 되는데 네. 신발까지 신고 가야 돼요? 물론입니다. 조금 은밀한 곳에 있어서 아, 한참 이렇게 내려가다가 꺾고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네, 자꾸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면으로 나왔거든요. 네. 소설을 거꾸로 읽는 기분이에요. 소설을 거꾸로 읽는 거꾸로 걸어가는 기분이기도 하겠어요. 자, 이쪽입니다. 네. 여기 조심 내려오시고요. 이게 아까 거기네요? 아, 이제 알아보시겠어요? 네, 아까 여기서 만나가지고 왔죠. 여기가 바로 네. 제 아지트입니다. 신발 여기서 벗으시고요. 아, 사랑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자, 들어오시죠. 비탈을 이용한 2층 집이랬잖아요. 남편 작업실은 1층에 있습니다. LP가 이렇게 많으세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한결같은 반응이 그겁니다. 아, 그리고- 먼저 LP부터 얘기를 하세요. 네. 분명 소묘 화가라고 했는데 LP묘 오디오에 기타까지. 남편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시구나. 삼면이 창으로 둘러싸인 안의 공간과는 달리 여기는 북쪽으로만 통창을 냈습니다. 위는 사방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되게 밝음의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한 단을 내려왔잖아요. 네. 그 북쪽으로는 열려 있어가지고 반사광 정도만 들어오면서 약간 동굴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맞아요. 오빠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네. 여기다 오빠가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네. 사는 사람들 볼 수 있게 창문을 좀 놨으면 네. 좋겠어.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는 음악 소리가 안으로 모여들어야 되니까 네. 남자만의 동굴이야. 매제의 동굴이지. 그럼요. 오랫동안 돈을 벌기 위해 입시 미술을 했던 남편. 여기서는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답니다. 연주가 수준급이신 거 맞죠? 어린 시절 독학으로 배워 작곡까지 한다니 정말 타고난 예술가시네요. 안의 공간과 완전히 분리돼 있어 마음껏 볼륨을 높여도 방해가 되지 않아 더 좋은 공간. 남편이 태어나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 방이랍니다. 이 방이 생겼을 때 기분이 멍했어요. 나의 방이야라는 것. 내 소속이고 이 주인이 나라는 것. 여태까지는 모든 사람이 같이 우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거야. 우리가 같이 했는데 이 방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내 방.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죠. 그게 좀 묘한 기분이었는데 그런 욕심이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치열했던 청춘을 지났기에 누릴 수 있는 소박한 사치. 이 방은 정말이지 남편 그 자체네요. 그런데 여기도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완전히 독립된 공간인데 설마 각방 쓰시는 건가요? 전에 이제 학원을 할 때는 네. 직업상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좀 지치는 네. 부분도 있고 많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뚝 떨어뜨려줘. 네. 너희들 사이가 안 좋니?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독립된 네. 공간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래. 아내는 두 사람이 철로 같은 관계랍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한 곳을 향해 간다나요. 서로가 몰두할 자신의 일이 있기에 가능한 건데요. 요즘 남편은 영상 작업에 빠졌습니다. 부부의 미술 작업을 편집을 해서 SNS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노는 시작점은 코인너비와 엇비슷합니다. 신기하죠? 이렇듯 피부에 가려 보이지 않는 얼굴의 기본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실력 정말 대단하시다. 최근에는 영상을 올리면은 저 멀리 외국에서도 반응이 온답니다. 실력자를 알아보는 거죠. 보름 만에 한 1,500명 정도가 갑자기 그 영상뿐이 아니라 그 영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영상들도 다 검색하면서 엄청 났었죠. 인생에서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저도 어느 순간 되면 사라지겠죠. 제가 평생 정말 열심히 쌓아올렸던 그것을 그 노하우들을 나누고 싶은 것이었죠. 가족을 위해 늘 뒷전으로 밀렸던 나의 꿈. 이 집에서는 누가 뭐래도 내가 첫 번째랍니다. 점점 눈도 흐려지고 아마 허리도 좀 굽어지고 하겠지만 천천히 오래오래 그림 그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하고 조용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가자. 잘 받으시. 그때 집에는 별일 없었지. 갈라가 좀 사료를 안 먹더니 오늘은 먹었어요.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건 아침이 아니라 바로 이 저녁 시간입니다. 그때 주고받는 얘기들 정이 새록새록 쌓여. 진짜 그래요. 새록새록까지. 부부이자 예술적 동지로 함께 걸어온 30여 년. 은퇴 후 더욱 활짝 피어날 두 사람의 예술 세계. 그 향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감을 주는 집 잘 보고 갑니다.